자, 한 변의 길이가 5cm인 정삼각형 모양의 종이 4장을 이렇게 붙였어요. 그죠? 이 색종이들의 한 면은 모두 흰색이고 다른 면은 각각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이래요. 그러니까 양면이 있는데 한쪽 면은 하얀색, 한쪽 면은 색깔이 있다는 얘기죠. 자, 이 4장의 색종이를 그림과 같이 이어붙여서 한 변의 길이가 10cm인 정삼각형 모양을 만들 때 흰 면이 보이는 색종이가 오직 한 개만이 나타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 와중에 원순열수, 그죠? 자, 그럼 일단 나타날 수 있는 경우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흰 종이는 한 장만 나온대요. 그럼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중에 자, 노란색의 종이 대신에 뒷면 흰색이 나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흰색, 뭐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파란색, 하나는 초록색 이렇게 지금 보이는 상황인 거예요. 그죠? 4장의 종이가. 그럼 어쨌든 색깔이 4개가 다 어때요? 다르죠? 다른 4장을 4개의 자리에다가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팩토리얼이에요. 근데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고 얘기했죠. 그럼 지금 이 경우와 회전시켜서 일치하는 경우는 몇 가지가 나오겠어요? 여기 파란색 여기는 고정이고 요 세 자리만 돌아가면서 같은 경우가 3가지씩 나오겠죠. 그쵸? 해서 4팩 나누기 3 이게 흰색,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이 정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흰색 종이를 선택할 수 있는 건 노란색 뒷면일 수도 있고 빨간색 뒷면일 수도 있고 파란색, 초록색 각각 하나씩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흰색,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노란색, 흰색, 파란색, 초록색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단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예요? 4개 중에 어떤 것을 흰색으로 쓸 것이냐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곱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4팩 나누기 3 곱하기 4니까 4팩 나누기 3은 8개, 사실은 4개, 총 구하는 경우의 수는 32가지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답은 32가 됩니다. 자, 2번은 x에서 x로의 함수 중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을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조건이 뭔지 한번 읽어볼게요. 조건은 집합 x의 임의의 원소 a에 대하여 a가 3의 배수이면 fa도 3의 배수이고요. 얘가 3의 배수가 아니면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조건을 한번 볼게요. a가 3의 배수이면 fa도 3의 배수여야 한다고 하니까 3의 배수가 누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6하고 9가 있네요. 그죠? a가 6 또는 9이면 fa도 역시 6 또는 9로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6하고 9는 갈 수 있는 곳이 2군데밖에 없는 거죠. 그죠? 6 아니면 9로. 그래서 이제 6이 갈 수 있는 곳이 2군데 해서 2. 9가 갈 수 있는 것도 2군데 해서 2. 그래서 얘네 둘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에서는 뭐 2 곱하기 2. 4가지 정도가 된다. 이렇게 일단은 첫 번째는 우리가 조건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두 번째 조건이 문제인데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3의 배수가 아니면 아무 데로나 가지 말고 이 조건을 만족하고 가래요. 근데 여기서 걸려있는 조건이 지금 누구예요? F6이죠? F9는 안 궁금하다는 거거든요. F9는 모르겠고 9는 그냥 6 아니면 9로 아무 데나 가고 단 3의 배수가 아닌 5, 7, 8은 F6보다는 함수값이 작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F6의 값을 기준으로 케이스를 분류를 할 수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얘가 얼마냐에 따라서 나머지가 갈 수 있는 한계가 생길 거니까. 그죠? 그래서 첫 번째 F6이 자, 6인 경우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해서 케이스를 2개로 나눠서 조사를 할게요. 자, F6이 6으로 가는 경우는 6보다 작은 게 누구밖에 없어요. 5뿐이죠. 그럼 이 경우에는 6이 3의 배수가 아닌 5와 7과 8은 그냥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F6보다 작아야 된다고 하니까 같지도 않고 작아야 된다고 하니까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요? 1로 가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F6이 6이면 F5, F7, F8은 모두 6보다 작은
5로 가야 돼요. 그럼 이 경우에 생길 수 있는 함수의 개수는 한 가지 뿐이겠죠. 누가 결정할 수 있는 건 5, 6, 7, 8이 결정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로 픽스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9는 상관없죠. 3의 배수이기 때문에 9는 6 아니면 9로 가면 되니까 그쵸? F6이 F9가 갈 수 있는 게 두 가지 이므로 첫 번째 케이스에 나올 수 있는 함수의 개수는 그냥 F9의 값에 따라서 두 가지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F6이 6이 아니고 9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F6이 9인 경우. 자, F6이 9이면 나머지 A 3의 배수가 아닌 애들은 9보다만 작게 가면 돼요. 그럼 9로만 갈 수 없고 5, 6, 7, 8 중에 뭐에서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냐면 그냥 골라서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죠? 그래서 5가 갈 수 있는 곳도 그냥 니네 중에 골라 가면 돼요. 조건이 이거 하나예요. 9보다만 작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5가 갈 수 있는 곳도 4가지. 7이 갈 수 있는 곳도 5랑 무관하게 9보다만 작으면 되니까 4가지. 8이 갈 수 있는 곳도 4가지 하니까 3의 배수가 아닌 5, 7, 8이 결정할 수 있는 게 64가지가 되고요. 그쵸? 마찬가지로 F9가 갈 수 있는 곳은 6 또는 9에서 2가지이므로 F6이 9인 경우의 함수의 개수는 64 곱하기 2 해서 128가지의 개수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두 가지 케이스의 함수를 모두 더해서 130개다. 이렇게 결정해 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을 따라 갑은 A 지점에서 출발하여 C 지점까지, 을은 B를 따라 C까지 최단 거리로 이동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갑과 을이 동시에 출발하여 서로 같은 속력으로 이동할 때 두 사람이 C 지점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물어봤죠. 자, 이러면 둘이 이제 어디서 만나야 한다는 얘기냐면, 만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냐면 여기서 가다가 안 만나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저기가 아니면 만날 길이 없으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B가 C로 들어가는 경로를 생각하면 두 가지 경로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거나 이렇게 들어가거나, 즉 여기를 거쳐 가던가 여기를 거쳐 가던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A가 C의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경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거나의 경우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A가 들어가는 경로 두 가지, B가 들어가는 경로 두 가지에서 경우의 수를 세면 총 4가지 경우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얘네가 만나지 않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경우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는 1로 들어가고 B는 1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B는 여기서 여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고, A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럼 A는 여기서 경로를 이동할 거고 B는 여기서 경로를 이동할 거니까 둘이 C에서 만나기 이전에 만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쵸? 그러니까 첫 번째,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일단 C 지점에서 처음으로 만나겠네. 조건에 맞는 경우일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는 A는 그대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고 B는 이쪽에서 오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색깔을 좀 다르게 해볼까요? B는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B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왔냐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요 경로를 통해서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 움직였을 거예요. B는. 그쵸? 자, 그런데 A는 여기로 왔을 거니까 여기서만 움직여서 왔겠죠. 그쵸? 그러면 A와 B가, 즉 갑과 을이 이 경우에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안 만나겠죠? 그래서 지금 어떤 경우를 생각을 해본 거냐면 A는 이렇게 내려오고 B는 이렇게 온 경우. 자, 반대의 경우도 어떻겠어요? A가 이쪽에서 들어오고 B가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오는 경우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면 만나지 않겠죠. 그쵸? 그럼 마지막 남은 경우가 뭐냐면 갑도 여기서 들어오고 을도 여기서 들어오는 경우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무조건 만나죠. 그쵸? 그리고 이 이전에도 만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경우 총 4가지 중에 둘이 만나는 경우가 이 경우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외의 나머지 경우는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 즉 갑과 을이
이 지점을 통과해서 들어오면 그 이전에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얘기니까 전체 경우에서 뭘 빼주시면 되냐면 이거 따로따로 세셔도 되는데 전체에서 요 지점 통과해서 얘도 이리로 오고 얘도 이리로 오고 이렇게 해서 만나는 경우를 빼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D라고 할게요. 이 지점을 전체에서 D 통과해서 들어오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네요. 그죠? 전체 경우의 수는 그럼 몇 개인지 한번 세볼까요? 전체는 A가 일단 C로 가는 전체 경우의 수니까 가로 4칸, 세로 3칸. 그죠? 총 7칸 중에 가로 4칸, 세로 3칸이므로 전체는 7팩, 4팩, 3팩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요. 그죠? 자, D를 통과하는 경우의 수는 여기 통과하는 거죠. 그러면 A도 A 거쳐서 D를 거쳐 C로 가는 경우의 수니까 A에서 D로 가는 경우가 가로 3칸, 세로 3칸이죠. 그죠? 그럼 여기는 6팩, 3팩, 3팩이 되겠네요. 그죠? 자, A가 D로 가는 경우도 이만큼, B가 D로 가는 경우도 이만큼이니까 동시에 움직인다라고 해서 곱해주시면 되겠죠. 요거 계산해주시면 35의 제곱, 요거 계산해주시면 20의 제곱. 답은 825, 4번이 됩니다. 자,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 중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자, 3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집합 X바 Fx는 N인 원수의 개수를 AN이라고 하면 뭐 A는 4-N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와닿지가 않죠? 이렇게 써져 있으면 그러면 이럴 땐 항상 구체적으로 얘를 풀어 쓰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 되는데 잘 보세요. 누가 지금 정해져 있냐면 n이 3 이하의 자연수라고 정해져 있죠. 그러면 여기 구체적으로 대입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3 이하 자연수 누구 있어요? 1 있죠. 그쵸? 그러면 n이 1일 때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함수값을 1로 갖는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는 그걸 A1이라고 하겠다 이거예요. 이거는 4 빼기 1, 3이다 이 얘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까지 써놓으면 이제 이거는 아까보다는 이해하기가 좀 쉽죠. 1로 가는 애가 몇 개다 이거예요? 3개다 이런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1로 가는 원소가 3개다. 아, 그러면 이 중에 3개는 1로 가겠구나. 이거죠. 그쵸? 그럼 1로 가는 3개를 먼저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6, 2, 3. 두 번째. 그러면 n이 2일 때는 무슨 얘기야? 똑같이 써보시는 거죠. 이쯤 되면 하나만 해봐도 사실은 조금 더 이해가 쉽죠. 그러면 함수값이 2로 가는 x의 개수는 그게 a2인데 이건 4 빼기 2라는 거죠. 2개. 그러니까 2로는 몇 개가 간대요? 2개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1로 가는 애 셋을 골라서 1로 보냈죠. 그쵸? 우리가 이렇게 골랐다고 합시다. 그럼 몇 개가 남아요? 3개가 남는데 이 중 다시 몇 개는 2개는 2로 간대요. 그러면 3개 중에서 2로 갈 2개를 다시 골라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게 3C 2개죠. 그쵸? 따라서 6C3은 20, 3C는 3. 그럼 자동으로 나머지 하나는 3으로 가게 되니까 답은 60까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